자, 오늘은 이제 재혼의 심리인데, 재혼의 심리에 관련돼서는 총 8개에 관련되어 있는 목차로 나눠서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에 벌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애와 결혼, 그 다음에 이혼을 다루면서 기본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렵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가 또는 결혼을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들 그거를 다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나와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늘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니까 다음에 사별 다루기 전에 일단은 지난번에 이혼했잖아. 그랬으니 이제 또 한번 재혼까지 가봅니다. 자, 이혼과 재혼의 차이점이 뭐냐? 이혼과 재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혼은 혼인관계를 분리하는 게 이혼입니다. 자, 분리가 됐으니 다시 새롭게 다시 또 혼인관계를 다시 가져가는 것이 우리는 재혼이라 그래요. 즉,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이 차이가 우리는 대부분들 이 말에 이미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혼은 뭡니까? 분리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연애를 합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마음이, 남자는 뭐를 추구합니까? 열정을 추구하고 여자는 사랑을 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연애 기간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전환을 시킬 때 바로 이 열정을 뭘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자, 인생의 가치로 바꾸게 되고 사랑을 삶의 의미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함께.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에서 연애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시 인간관계에서의 인생의 가치와, 여기에는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 삶 그 자체야.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결합을 해서 열정, 사랑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함께 결합을 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서로 약속을 하고 신뢰를 하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가다가 신뢰가 무너지던, 약속이 무너졌던, 함께하기 싫었던, 인생의 가치나 삶의 의미에 관련된 게 문제가 생겼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즉, 인간에서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뭐라 했습니까? 이혼이라고 했어요. 왜?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결혼은 결국은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함께 누군가와 함께 다시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결혼의 과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 친구관계?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러면 굉장히 많죠. 친구관계, 지인관계, 사업하는 비즈니스 관계부터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음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가져가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상호 결합되는 관계로 가져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을 상호 연결을 해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족이에요, 가족. 자,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으면 국가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회들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국가를 이뤄갑니다. 국가가 모여서 이제 지구의 전 인류가 되는 거고요. 뭐 인류까지 가고 싶진 않고
그럼 이 사회를 구성하려면 뭐가 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또 뭡니까? 기본 단위가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하나의 소단위가 나눠져요. 이걸 우리는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사회에 관련되는 하나하나 이제 구성 요소들끼리 이제 전체가 모여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체가 모이죠. 이거는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냐면 다 가족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가족. 자, 그러면 이 가족이 문제인데 가족의 가장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가족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혈연이죠. 근데 놀랍게도 혈연이 사회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 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부부예요. 부부는 가족은 가족인데 놀랍게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놀랍게도 가족이에요. 즉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가족은 하나의 일가가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반드시 타인이 만나야 돼요. 타인이 만나질 않으면 이 가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 요소에 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개인이에요, 이 제품은. 개인이에요, 개인.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족과 부부에 관련된 이 근간인데 이 근간을 통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형성돼 들어가는데 이 기본 단위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가장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왜? 바로 인간의 마음, 인간 심리가 함께 공존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족관계. 이것을 조금 확대된 게 단체. 이 단체에 왜 들어갑니까? 이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해 갑니다. 어디에서? 이 가족 안에서는 추구 안 합니다. 반드시 이 단체, 사회, 국가 관련된 이쪽에서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하나씩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가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결국은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추구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공했다. 자, 그럼 성공의 관점은 어딜까요? 성공. 뭔가 가치, 목표를 이뤘을 때 성공이라고 지금은 얘기하죠. 목표를 자기가 이루면 성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생이라든가 우리가 각 개인의 삶이든 누가 됐든 간에 성공의 기본 개념, 성공의 개념은 뭐냐? 자기 인생의 가치가 됐던 삶의 의미가 됐던 자기가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왜?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돈이 목표였다. 경제적 가치가 추구가 목표였어. 그럼 난 이만큼 이뤄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1,000억을 벌었다. 2,000억을 벌었다. 성공했네요. 그죠? 뭘로 성공한 겁니까? 경제적 가치만 성공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사람이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 인간. 근데 벌었어. 그 다음엔 이제는 네가 성공했으니 이제 죽는 일만 남았네. 가치 실현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이제는 또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추구를 해나갈 거 아니야.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비참해져요, 그때부터가. 그때부터가 더 힘들어져요. 성공 뒤에는 뭐가 반대? 그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성공, 사회적 가치가 됐든 인간적 가치가 됐든 뭐 어떤 관계에 관련되는 가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루어졌으니까 또 추구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추구를 하려면 그 가치보다 더 큰 거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0억을 벌었다. 그럼 1,000억의 그 이상의 대가가 상응되는 바로 목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남자든 여자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는 거죠. 아, 찰나적인 순간에 볼 때는 성공한 거지. 순간순간 성공을 했지만 인생 전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볼 때는 그거는 결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럴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가족이에요. 왜? 가족의 근간이 바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굶고 있어. 좀 배가 고파. 그 사람은 그러면 성공 안 했나요? 물론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자포자기 돼버리게 되면 그건 실패하는 거 맞아요. 즉 포기했느냐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직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가 결정돼요. 즉 포기하는 순간 실패한 거예요. 방향을 못 찾는 순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걸 향해서 정말 자기가 한번 살아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는 거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져서 죽을지 안 이루어지는 상태로 죽을지 나는 몰라. 왜? 추구만 하다 죽으니까요. 근데 죽을 때는 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추구가 멈추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내가 살아올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게 인간의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에 관련되는 관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때 논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연애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주 의미있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있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해결해 가려고 든다?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인간관계에서 다시 인간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사람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 요걸 우리는 이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거는 몰라요. 왜? 아무도 몰라. 또 뭘 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다시 인간에서 사람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인간에서 사람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남자는 열정과 여자는 사랑에 관련된 요거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때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내가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경험치가 있어요. 경험. 그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심리 중에. 기억에 들어있어요. 기억에. 이 내가 추구해왔던 이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다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해 놓고, 그리고 다시 내가 이 기억에 있었던 것 중에 잘못됐던 것 또는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뭘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 조정 작업을 해서 내가 여기서 충분한 다시 학습, 사람으로서 다시 인간으로 넘어가서 인간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설정하는 기간이 바로 이혼의 기간이에요. 이혼 숙려 기간이 아니고, 이혼 숙려 기간은 뭡니까? 인간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변화됐을 때 오는 심리장애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거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물론 다시 갈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갈지는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걸쳐서 넘어갔다면 그때부터 이혼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열정과 사랑을 갖고 인간으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이 기본 데이터를 내가 이제 하나씩 다시 재정립하는 순간이에요. 이혼 기간이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분명히 이혼이 됐을 때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사람으로 살다가 무엇으로? 다시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 즉 열정과 사랑을 갖고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재혼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넘어가는 거는 결혼이야. 두 번째 이혼을 했어. 분리가 됐어. 세 번째 넘어가는 건 요 결혼을 또 한 번 한다 그래서 재혼이라고 해요. 이게 뭐지? 반복된다. 라는, 다시 합니다, 다시. 그래서 두 번 재혼을 하든 세 번 재혼을 하든 네 번 재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이 이온과 재온은 분명히 달라요. 이온과 재온은. 이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재온을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혼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 사람 뭐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재혼했다, 이혼했다, 뭐 했다 이러면은 꼭 마치 그 사람이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결함이 아니에요. 이혼했다 해서 결함이 있습니까? 결함이 아니에요. 왜? 내 인간으로서 죽는 날까지 자아 실현을 추구해 가는데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함께 공동적으로 해서 약속을 하고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돌아가서 다시 회복을 해야죠. 왜? 내 인생인데 너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눈치를 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본 것 자기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뭐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즉,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애초부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열정과 자기 사랑에 관련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혼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다 생각하면 돌아가야 돼요. 아닌 것을 가지고서 계속 추구해가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 사람 인생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희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포기를 하게 되는 순간, 포기라면 뭐라 그랬어요? 포기.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 실패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 실패한 거야. 그러면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딱 하나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고 끊임없이 추구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에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데 그걸 남이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렇다면 근데 왜 우리는 이혼에 관련되는 걸 왜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재혼에 관련되는 걸 왜 또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사회 구성 요소로 다시 살아서 인간에 관련된 주축이 되겠다는데 그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응원해주지는 못하는 망정. 왜? 남이 행복한 거는 내가 못 보겠거든. 왜? 사람 사는 사회는 그래요. 나만 행복해야 돼. 저 사람이 행복한 거 싫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행복한 거를 까야 돼.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이혼은 나쁜 게 돼버리는 거야. 이혼이 나쁜 걸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혼 가정은 이랬지. 이혼 가정은 이렇고, 이혼은 이렇고, 이혼이 이렇고 막 글로 몰고 가면 이혼은 진짜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결혼한 가정은 편안한 줄 아나 보지? 이혼한 가정보다 더 묻어있지 덜하질 않아요. 근데 왜 그거는 다 묻어두고 왜 이혼한 것만 가지고 따지냐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혼한가? 뭐 가정 관련돼서 뭐 지원하는 책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혼한 가정이 무슨 뭐 결손 가정이라고 그걸 왜 지원하는데요? 그건 지원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이혼은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학자분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게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어쨌든 결코 이혼에 관련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강해요. 왜? 인간에서 다시 사람으로 갔다 사람에서 다시 인간으로서 자기가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겠다고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한 부분이 이거였구나. 요건 내가 바로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고 모르면 심리장애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더 일파만파 되는 것 뿐이겠죠. 이제 사회가 자꾸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개별화, 즉 사람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남자는 열정이고 여자는 사랑이고 내 열정만 있으면 돼요. 놈 열정 관심 없어요. 나보다 더 열정 많으면 적이에요. 왜? 내가 그 새끼한테 맥히거든. 맞잖아요. 내 행복이 사라지거든, 저놈 때문에. 그럼 그놈을 잡아야 돼요. 공존? 없어요. 오로지 뭐만 존재합니까? 내 열정만 존재합니다. 여자는 내 사랑만 존재해요. 놈 사랑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연애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옆에서 껴가지고 야 니네 사이에 어쩌고저쩌고 조언한답시고 하면서 판 잘 깨잖아. 아주 기가 막히게 깨요. 왜? 꼴보기 싫거든요. 난 안 행복하니까. 나는 사랑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깨는 거야. 누가 깨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깨요. 왜? 그건 못 보겠거든. 근데 걔가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힘들어 할 때, 아우, 너 얼마나 힘드니? 많이 힘들겠다.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아닌가요? 왜? 같이 아프던가? 같이 안 아프잖아. 거기 있을 때만 같이, 아, 그랬구나 하지만 뒤돌아서면, 아이고야, 나는 그래도 살만하다. 제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가서는 같이 힘들어 하죠. 왜? 맞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도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 사람에서 열정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거 오로지 나만 추구하고 있는 건데 나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거기 있으면 내가 먼저 행복해질 거야. 자기 행복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즉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지 진짜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조금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간에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게 자기의 자아 실현에 관련되는 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한 템포 뒤로 늦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뒤로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나쁜 게 아니고 결선 과정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재정비를 해서 인간관계에서 다시 나의 자아 실현의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재혼이에요. 그러면 재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 자아 실현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이혼과 재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 즉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연애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다시 이혼을 갖고 이혼해서 다시 이제 재혼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일련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쭉 프로세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 개념을 어디로 두면 됩니까?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행복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살아갈 때 행복 추구되는 게 다르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오로지 자기 행복만 추구하지만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공동의 함께라는 개념에 관련된 이 함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때는 오로지 자기만 하던 그거를 일부 양보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걸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진심으로. 왜? 그래야 그게 내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본 과정이 바로 인간의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은 혼자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 실현의 기본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즉 열정과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가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이거를 해 나가다가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면서 그거를 자기 삶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함께 펼쳐갈 때 그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기는 소모된다 그랬죠. 열정은 쓰고 소모되고 쓰고 소모됩니다. 여기 사랑은 쓰고 소모되고 쓰고 소모됩니다. 쓰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또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근데 인간에서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돼요.
연속선상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열정사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속선상에 가다 보니까 남게 돼요. 뭐가 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단체와 사회와 국가에 자기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기본 토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혼이 됐으면 반드시 재혼해야 되느냐?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알으란 얘기예요. 개념은 좀 정확하게 알으란 얘기예요. 내가 재혼 안 했다 그래서 재혼한 사람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또 재혼하고 나면 편해질 것 같이. 안 그래요? 어차피 또 함께 만든 거잖아. 그죠? 또 여기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찌지고 묻고 별의별 일 나옵니다. 재혼해도 똑같아요. 결혼 생활이나 재혼 생활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 그건 큰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또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자는 거야. 알아야 최소화를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개념을 조금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죠.